여러분은 연애, 결혼, 이혼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전부라던 사람도 결국엔 돈 때문에 싸우고 낭만으로 시작한 연애가 계산으로 끝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끝내야 할 인연을 붙잡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랑을 놓기도 해요.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생활비, 대출, 집값 때문에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있죠. 돈 때문에 다시 재혼할 사람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고요. 저 역시 결혼해서 돈 때문에 치사한 싸움도 해봤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놓고 피말리는 다툼도 겪어봤어요. 그리고 이혼 후 돈 때문에 불편함과 불안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 돈만 밝히는 건 속물이고 천박하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돈 이야기 속에 살아요. 집값, 연봉, 전세, 주식, 연금, 자녀 교육비. 결국 대화의 끝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연애를 해도 누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느냐, 경제관념이 잘 맞느냐가 중요하고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은 누가 마련했느냐, 맞벌이를 할지, 전업으로 갈지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이혼 후에는 양육비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재혼을 생각할 때조차 상대가 빚은 없는지 노후 대비는 잘 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사랑도 오래가고 마음도 여유로워질 거야. 그래서 연애를 할 때 경제력 있는 사람, 안정된 직업을 가진 상대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남자들도 달라졌어요. 여성만 경제력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년 이후 재혼을 할 때 보면 남자들 역시 빚이 없고 꾸준히 일하는 여성 또는 연금 임대 수입처럼 고정 수입이 있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도 이젠 알게 된 거예요. 사랑도 결국 돈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다. 전처와의 재산 분할, 위자료, 생활비 문제로 현실적인 타격을 입은 남성들은 다음 사랑에서는 감정의 설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즉 사랑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불안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돈을 보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면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결혼을 하면 돈은 감정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로 변하는 것 같아요. 한쪽이 경제력을 가지면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다른 한쪽은 의존과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해요. 경제적 힘의 불균형이 감정의 온도를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이혼할 때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노력했는데, 헌신했는데 고작 이게 내 몫이야? 이런 좌절이 찾아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는 전쟁 같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헛살지 않았다는 걸 수치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이렇게 모든 게 돈과 귀결되어 있지만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이고 품격이 낮은 일로 여기며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돈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돈이 없으면 사랑도 인간관계도 자존감도 쉽게 무너진다는 것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범답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돈은 추구하되 티내지 마라. 한국에서는 돈을 벌어야 존중을 받아요. 하지만 돈을 자랑하면 욕을 먹죠.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의 성공이 타인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돈을 사랑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돈에 초연한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장 집착하는 사회죠. 연애와 결혼만 봐도 다 돈이에요. 초혼뿐 아니라 중년의 연애나 재혼에서도 다 돈 이야기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가성비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과 살다 10년을 유지하면 재산 분할로 손해는 안 본다는 좀 씁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돈 이야기를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돈에 집착할까요? 돈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건 정말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건 비교와 불안에 직면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누군가 돈 이야기를 하면 내 위치가 드러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자존감도 흔들릴 수 있죠.
게다가 지금의 중장년 세대는 가난을 실제로 경험한 세대예요. 돈은 생존이고 돈은 존재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제도적 신뢰가 낮은 사회에서 살아왔죠. 국가도 사회도 사람도 믿기 어렵다 보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내 통장 잔고예요.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합니다. 한 번 배신당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몰라도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새로운 사랑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중년 연애는 사랑보다 안정이 먼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사람들은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대부분 알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돈에 대한 태도가 맞지 않으면 사랑이 아무리 커도 오래가기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은 악착같이 벌어도 다른 한 사람은 계획 없이 써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투자를 도박으로 단정하며 상대가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해도 그거 위험하다고 하며 무조건 막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끝없이 핑계를 대며 돈을 벌지 않는 사람도 있죠. 돈을 벌긴 하지만 과소비로 불안을 덮는 사람, 반대로 통장 잔고가 곧 생명줄인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만 지출이 생겨도 불안해하고 상대가 돈을 쓰자고 하면 마음이 다쳐버리죠. 이 사람이 내 돈을 빼앗아가려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계산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명품, 고급차, 비싼 선물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하죠. 연애할 때는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생색내고 계산하고 이혼 후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줘야지 이런 경쟁 심리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비교의 태도는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나를 위한 도구로 볼 줄 아는 균형감이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할 땐 쓸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도 그 반응에 연연해 하지 않는 마음. 이런 사람은 돈이 감정을 통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통해 관계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그 돈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더라고요. 돈의 태도는 곧 삶의 태도예요. 돈이 없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돈의 많고 적음보다 그 돈을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결혼을 해야 안정을 찾고 돈을 모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돈의 태도가 맞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은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